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구 경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요 며칠 거셌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김남국 변호사였는데요. 어제 오후에 김남국 변호사가 당에 공천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자, 당사자인 김남국 변호사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네. 요 며칠 상당히 뜨겁기도 했고 시끄럽기도 했는데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예. TV에서 어떻게 떠드는지는 모르지만 네. 저라는 사람은 본질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공천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의 심경 어때? 시원했습니까? 원래 접수할 예정이어서요. 네. 시원하고 시원하지 않고 그런 것도 없었고요. 예. 네, 당당하게 간다라는 그 마음만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경위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원래 그저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그러니까 그 경선 도전 선언을 하려다가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그때 그냥 강행을 하지 않고 그때 일단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던 거예요? 당에서 네. 조금만 시간을 달라. 고민하게 해달라, 시간을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네. 재선거도 중요하지만 또 전체의 민주당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요청을 좀 거절할 수는 없었고요. 예. 그러나 제가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 연기를 하거나 보류하는 것밖에 해줄 수 없다라고 그때 당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당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지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그걸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그것을 좀 이유를 이야기해달라라고 했는데 잠시만 그냥 일단 연기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유를 알아야지 제가 연기를 하지라고 계속해서 반문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연기만 좀 부탁한다라고 해서 또 당에 이런 어떤 완곡하고 아주 조금 부탁을 하는 것을 제가 거절할 수는 없어서 잠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줄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 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당의 뜻이라는 정도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급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당 지도부에 포함되어 있는 의원인지 여부는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기사 이렇게 저도 찾아보니까 당 지도부의 뜻을 전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어제 밤 기사를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전혀 저는 연락받은 바가 없는데 불출마를 다 정리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돼서 이게 언론에서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뒷공작이구나. 언론에 딱 하나씩 흘려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불출마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상 웃기기도 하고 저는 이런 B급 정치는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경위를 여쭤보는 이유를 아마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 2, 3일 사이에 완전히 180도 다른 추측이 막 지금 다 보도를 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기자회견, 그러니까 연기라고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연기를 요청한 것은 결국은 그 김남국 변호사의 경선 도전을 당 지도부가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일단 그 해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해석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 지도부가 막으려고 했는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금태섭 의원이 그제였죠. 화요일 날 10시에 의총을 들어가기 전에 김남국을 막겠다, 조국 수호 선거 막겠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게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금태섭 의원이 이 막겠다라는 그 의미가 저의 출마 자체, 경선 자체를 못하게 막겠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좀 들려서 이게 왜 기득권 현역 의원이 공정한 청년 신인의 도전을 이렇게 비겁하게 회피하는지 그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출마를 하면서 전략 공천을 달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수 공천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당원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근데 또 그 전에 나왔던 추측 보도가 뭐냐면 당에서 그 변호사님을 영입을 해서 결국은 그 공수처 설치법안 당론과 다르게 기권을 하고 했던 금태섭 의원을 쳐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정반대의 어떤 해석도 나왔거든요. 이게 저격 공천이다, 자객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객이나 저격을 보내려면 될 만한 사람, 센 사람을 보내는 게 맞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강서갑 지역의 권리당원을 한 명도 모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자객공천이 될 수 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현역 금태섭 의원은 자산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 가지신 분이시고 네. 보좌진, 빵빵한 보좌진에 지역에 도와주시는 여러 조직들 이런 사람들 있지만 저는 뒤늦게 경선에 참여해서 정말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서 호롤당신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객공천이다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만 그럼 다시 확인차 질문 드리겠어요. 첫째, 당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네. 당에 누구라도 강서갑에 나가서 금태섭 의원에서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공천받지 못하게 경선에 도전하라는 주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째.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봉주 의원님이 이렇게 막 뭘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뭐 통화 목록까지 내역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 그렇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출마 전에 정봉주 의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네. 양해를 구하고 위로를 해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사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실까 봐. 그리고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연기되는 그 시점부터 그 이후까지 그러면 강서갑 경선을 포기하라라는 혹시 당의 그 주문이나 요구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저는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연기를 했던 시점에 당에서 어떤 전체 선거라든가 부담이 되어서 저의 개인적인 선거를 포기해달라고 누군가 부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제 개인의 승리나 당선 이런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 민주당의 어떤 한석을 더 얻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 혼자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포기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네. 24시간 동안 아무도 연락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밤 기자가 뭐 단독으로 정리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라고 해서 명백한 오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럼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제 변호사님의 이제 의도라고 할까요? 취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왜 강서갑에 도전장을 내셨습니까? 강서 주민들 정말 강남 3구의 주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고 수준이 네. 높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약간 강서 쪽에 이렇게 뒤쳐져 있다 보니까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런 강서갑에 가가지고 젊은 피가 수혈이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역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은 그 강서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던데요. 이게 그대로 반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는 전략공천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4년 전에 살지도 않았던 분이 전략공천 받아가지고 4년 동안 현역 의원을 하고 계신 분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강서갑에서 4년 동안 사신 현역 의원이신 금태섭 의원님이 강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대답을 내놓으셔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점은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했던 조국 수호 전쟁으로 갈 수는 없다. 이번 선거가 이 대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조국 수호 전쟁 누가 그렇게 프레임을 만드는지 조금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국 수호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본인이 금태섭 의원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 이 프레임 자체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검찰개혁 찬성과 검찰개혁 반대 이 프레임, 네. 그리고 정치 청년의 도전, 그리고 기득권 정치의 심판, 저는 이 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과 금태섭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은 국민들이 지난해에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부끄러우신 것인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인지 네. 이것을 꼭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 하나를 좀 여쭤볼게요. 오늘 경향신문이 어떤 내용을 보도를 했냐면 변호사께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김남국 TV 있죠. 여기에 네. 올렸던 영상물 가운데 이제 상당수를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 그 비공개 처리한 영상물의 또 상당수가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근데 김남국 변호사가 공천 신청한 다음에 그걸 비공개 처리해 버렸다. 이런 요지의 보도를 내놨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예.
이거 비공개 처리한 것은 거의 꽤 오래 전에 비공개를 처리했었습니다. 이번에 뭐 공천 신청하면서 비공개 처리한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팩트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제가 비공개 처리한 거였고요. 출마는 무관합니다. 시점을 잘못 출마 훨씬 전에 비공개 처리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네. 경향신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지금 보도를 내보낸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제 출마와 관련되어서는 당과 이미 지난해 11월 말 12월부터 논의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네. 아마 지금 뭐 방송하시는 제작진이 더 잘하실 건데 방송을 이미 1월부터 정리하고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출마나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당연하죠. 예, 제가 만약 숨기려고 했으면 그 유튜브 자체를 안 했죠. 제가 이 유튜브를 거의 1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또 당내 일각에서 변호사님을 향해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과연 청년 정치를 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저 황당하고 엉뚱한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드렸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정치에 막 입문한 정치 신입사원 김남국입니다. 네.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한테 청년 정치 했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황당한 질문이고요. 네. 오히려 김혜영 최고위원이 뭐 청년 미래연석회의 의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나이도 지금 청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고위원 자리에 있는 청년 최고위원이 본인이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정치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길을 더 터줬어야 됐는데 네. 그런 책임인 일은 다 하지 않아 놓고 오히려 정치 신인이 저에게 청년 정치 실현했냐라고 물으시면 좀 황당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엉뚱한 질문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번 총선 출마자 중에 20대, 30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손으로 꼽아서 한 3명, 4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마저도 지금 민주당에서 전부 다 경선도 안 하고 다 컷오프 시켜야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예. 과연 청년 정치는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 신인은 대차게 한국당에 센 현역이 있는데 가야 된다. 험지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 모든 곳이 험지입니다. 험지 아닌 곳이 없고요. 네. 왜 청년만 용기를 내고 왜 청년이 험지로 가야 되는지 좀 엉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방송을 하시기 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제가 장문의 글을 글을 드려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제 입장과 제 결정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제 강서갑 선택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언론이 변호사님을 소개를 하면서 앞에 어떤 타이틀을 붙이고 있냐면 조국 백서 추진위원 가운데 1명 이런 타이틀을 붙이고 있고요. 어떤 조국 전 장관과 계속 연결하면서 변호사님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그것을 피할 생각이 없고요. 네. 이 조국 백서라고 하면서 보수 언론, 일부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조국 백서라고 하는 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호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지난해 그 시민운동 과정에서 국민들이 들었던 새로운 어떤 시민운동의 물결의 의미 예.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사회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조국 백서가 조국 개인, 사람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하고자 했던 검찰 개혁, 대한민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제 경선이 성사가 돼서 이루어진다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문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그 이전에 이제 해왔던 발언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세요? 저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상식적인 물음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정당하냐 온당하냐 법률가의 관점에서 따졌기 때문에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고요. 정면 돌파해서 싸워서 나갈 수가 있고 오히려 금태섭 의원이야말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치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특혜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원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경선 하자고 하는데 그 일반 경선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B급 정치하고 있는데 이런 저질 B급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당내 일부 의원들은 뭐 실명을 통해서 입장을 내는 의원도 있던데요. 만약에 그 변호사님이 공천이 되면은 이건 조국 프레임에 갇히고 당 전체가 이 중도 외연 확장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어떤 우려가 있을 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네. 그러한 어떤 장벽에 대해서 당당하게 싸워서 깨부수고 이겨나가는 그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정말 소신 있고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확실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후자,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